최근 아는 형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형님께서는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사시는 곳의 교육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지금 이게 갈아타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해서 솔루션을 드렸는데 되게 많이 만족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것만 아시면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게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내용 끝까지 봐주시기로 약속!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다 힘든 상황입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 팔기에는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 그렇다고 이제 보유하자니 이제 보유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나 2주택자들은 대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세금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고 특히 무주택자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 그리고 자금 여력이 좀 안 되시는 분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금이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맞벌이를 하시면서 돈을 많이 모으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 찬스도 좀 쓰고 그 다음 신용도 풀로 이렇게 땡겨서 영끌로 이제 구매를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만약에 자금이 안 되신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3기 신도시 발표했죠. 이런 3기 신도시에 대한 청약을 기다리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돈을 굴리시기 위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주택자나 다주택자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요. 이제 자녀 교육이나 직장이 이전해서 갈아타야 되는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수요가 있으신데요. 이때 갈아탈 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수요자의 고민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when, 언제 갈아타는 것이 맞냐 이 고민입니다. 이 고민의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 주기별 부동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출산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출가를 하는 등등등 거기에 맞는 부동산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우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상승기와 하락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사를 갈 때 상급지로 가실 텐데 상승기 때는 이 상급지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서 가격이 더 올라서 너무 좋은 거고요. 부동산 하락기에는 상급지가 가격 방어가 잘 됐기 때문에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근데 지금이 상승기냐 하락기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치시면은 더욱 갈아타기가 힘드십니다. 왜냐면은 상승기 때는 내가 가고 싶은 상급지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갭 차이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고 이사를 가고 싶은 것이 7억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가시면은 2억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상승기로 인해서 10%씩 올라간다고 쳤을 때 5억은 5억 5천, 7억은 7억 7천이 되기 때문에 갭 차이가 2억에서 2억 2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하락기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바닥인지도 모르겠고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더 걱정이 되시고 그리고 상급지보다 하급지가 더 많이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더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상급지로 이사를 가기가 어렵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where, 어디로 갈아타야 하나? 이것의 답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중위별 부동산 계획을 짜시고 그 계획에 부합되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직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노후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갈아타실 곳을 가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상급지로 가셔야 됩니다. 아니 상급지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무조건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곳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부동산이 오르는 아파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께 한번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how, 어떻게 사고 팔아야 할까라는 고민인데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상급지로 가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셔야 할 텐데 대출은 대출 원리금이 저축 가능 금액의 60%가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게 소득의 60%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저축 가능한 금액, 즉 생활비라든지 뭐 통신비 이런 것들 다 빼고 나서 실제로 저축을 할 수 있는 금액의 60%가 넘지 않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약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고 판 계약금을 받으면 갈아탈 곳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내가 갈아탈 곳을 먼저 샀어요. 샀는데 내게 안 팔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나중에 내가 산 아파트에 대해서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야 되는데 내게 계속 안 팔리면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 급매로 가격을 깎아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뭐 하락장 때는 내 거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사라, 상승장 때는 먼저 사고 내 거를 나중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계약하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안 팔리는 순간 정말 문제가 커지는 것을 실감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꼭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부동산 상승 하락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생애주기별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상승장이나 하락장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내 생애주기 계획에 맞게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어떻게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스타의 별별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